형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따가 다른 분들 오시면 또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상황은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태형님 소개 부탁 한번 드릴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녁은 드셨나요? 재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다른 분이 들어와셔서 좀 놀라셨을 수 있는데 상황이 변경이 좀 있어서 이따가 준영님 오시면 한번 같이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형님. 알겠습니다. 저녁은 드시고 오셨나요, 다들? 네, 저는 지금 먹고 왔습니다. 너무 급박하진 않으셨나요? 아, 네, 오늘 원래 출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출근하게 돼가지고 좀 빠듯했어요. 아이고, 오늘 출근하셨군요. 태형님도 출근하셨나요? 네, 출근했습니다. 아이고, 저녁은 드셨나요? 그러면 시간이 여유가 네, 괜찮으신가요? 먹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 준영님 곧 아마 오실 텐데 준영님 오시면 한번 또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피드백 세션은 그렇게 길진 않을 거고 그 이후에 팀 과제 세션은 남으셔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준영님 오시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까 디스코드에 남기셨던데. 음, 제가 다시 한번 메시지 보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죠. 안녕. 오셨군요. 아이고, 주영님,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갑자기 현주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와 계셔서 좀 놀라셨을 수 있을 텐데, 재영님도 그렇고, 준영님도 그렇고, 그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현주님이 그 기존에 그 회사에서 이제, 맡고 계신 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가 이제 좀 기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바빠지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 회사의 안에 같이 근무하시는 개발자 분에게 추천을 해주셔서 그분이 이제 대신 참여하시게 됐어요, 8기에. 아, 네. 같은 회사이신 분인데, 태영님이신데, 태영님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어, 일단은,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시작한 거는 2년 정도 됐고요. 원래 마케팅이나 이제 약간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는 업무를 하다가 프론트엔드 쪽 관심이 생겨서 이제 프론트엔드 2년 차가 됐고, 어, 제가 합류하게 된 과정이 어쨌든 현주님 업무 바쁘시기도 하지만 그 대표님이랑 이제 현주님께서 제가 사수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약간 조금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틀어져 가지고 추천을 해 주셔서 또 이제 이렇게 당황스럽지만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게 됐고, 이제 현주님이랑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따로 좀 나눴는데, 그 태영님에게 또 거는 이제 기대가 크시다고 하셔서 같이 이제 이번에 프로덕트 엔지니어 캠프 하면서 전체적인 방향성 같이 좀 공유하면서 저희 팀이 여기 팀은 이제 모카머신 모카머신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갖게 되었는데 모카머신 팀에 같이 오셔서 재영님이랑 준영님이랑 태영님이랑 같이 하시면 되고 이미 얘기를 다 해주시긴 했지만 그 재영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사실은 여기가 이제 연차는 뭐 원래는 안 밝히셔도 되는데요. 이미 다 아,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준영님, 재영님 뭐 말씀이 이제 제가 실제로 얼굴 보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렇게 됐고 오늘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해주신 1주차 과제가 있어요. 제가 태영님께는 1주차 정규 세션 녹화본을 전달드렸고 질문지 템플릿을 전달드려서 태영님도 과제를 해주셨어요. 그랬고 제가 그 여기에 미로에 여러분들이 작성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옮겨두었어요. 미로로. 그래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간단하게 과제하시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건지 질문지를 설명 한번 해주시면은 한 분씩 끝나고 나서 같이 피드백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영님부터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뭐, 어, 상장으로 사항을 가정해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한 14개 정도 뽑았고, 이 14개는 그 전달해주신 뭐죠? 템플릿?
네. 최대한 충실하게 따라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음, 음, 어, 음.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어떤 거를 공부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랑, 그리고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속 한 5개 정도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고, 음, 음, 나머지 7번 이후는 불편한 점이 뭔지, 뭔가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7번부터 10번까지고요. 그리고 음, 음, 11번부터는 이제 어떤 걸 만들면 뭐 좋을까, 반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서 11번부터 13번까지는 그거고, 이제 14번은 부족한 점을 하나 물어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음.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혹시 다른 분들은 그 재영님이 작성해 주신 거 읽어보셨나요? 혹시? 네, 읽어봤습니다. 네. 그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가 잘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준영님도 좋고 태영님도 좋고. 음, 음, 근데 의도가 이해 안 됐던 부분은 없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태영님도 괜찮으셨나요? 네,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음, 이게 그 저도 재영님이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게 템플릿을 저희가 제공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이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제 템플릿을 제공했을 때 장점이라 함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다 그 과제의 퀄리티가 보장된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너무 거기에 갇힐까 하는 염려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재영님께서 이제 많이 본인의 생각을 녹여주신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인데 네, 말 그대로 피드백이니까 반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본인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요. 네, 11번 질문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네, 사실은 앞부분에 이렇게 큰 흐름을 잡는 질문들이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11번 질문에서는 그 자동으로 퀴즈를 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을 저희가 하려는 구체하려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준 다음 질문에 대해서 어떤 기능이 가장 기대되는지를 물어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우리의 아이디어가 직접적으로 뭔가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이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을 때에는 인터뷰이가 이걸 들었을 때 이제 아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알아들을 것 같아서 음,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인터뷰이가 그 맥락에 좀 갇혀서 대답을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음, 네, 음, 그래서 아마도 12번도 같은 맥락에서의 질문이지만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인터뷰가 이 사람 우리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이 팀이 이걸 만들려고 하네 라는 거를 알고 12, 13, 14를 12, 13 같은 거를 13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12번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는 이 맥락에 갇혀서 대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질문을 오고 갈 때, 인터뷰에서 그렇게 오고 갈 때는 어떤 때가 좀 더 좋을 것 같냐면, 뭔가 인터뷰이가 직접적으로 기능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재영님 음소 거셔가지고. 네네네. 아, 네네. 키보드 치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들릴까 봐. 아, 괜찮습니다. 지금 소리 들려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얘기를 이어가면은 아마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이가 어떤 특정 기능을 요청했다 했을 때는 11번처럼 그 기능을 직접 언급하면서 인터뷰이가 요청한 기능이니까 왜 그게 필요하세요? 이런 배경을 조금 더 물어보는 질문들이 그런 질문들에서는 특정 기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저희가 만들려는 이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죠. 거기에 갇히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드린 템플릿에도 인터뷰 후 자체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드렸었는데 그 자체 체크리스트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체크리스트가 사실은 내 아이디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인터뷰를 진행했다라는 게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제가 저런 체크리스트를 이제 작성해서 드린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만 이제 조금 반영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전 너무 흐름이 충분히 인터뷰를 바로 진행해도 될 정도의 흐름인 것 같아서 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질문 개수가 저는 한 20개 밑으로 가지는 생각하는데, 네, 어, 만약에 10번 넘겨서 그러니까 퀴즈를 내준다는 그런 뉘앙스가 핑기지 않으면, 네. 조금 산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던 생각도 있거든요. 이제 거의 아, 마지막쯤에는 한번 퀴즈라는 테마로 한번 딱 점을 찍고 그쪽에서 한번 더 논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복습에 어떤 방향, 어떤 방법으로 복습을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 그렇게 했을 때 뭔가 퀴즈 관련해서 인터뷰가 직접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재영님 의도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네, 끝에서는 한번 이 퀴즈에 대한 거에 피드백을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맥락을 우리가 먼저 제안했을 때보다는 이제 인터뷰이가 그걸 얘기를 하게 해서 같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보는다면은 사실 저희가 의도한 구체적인 답변도 얻고 인터뷰가 대답할 때 어떤 특정 방향으로 막 이 사람들의 이제 뭐랄까 아이디어를 눈치채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면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 재영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맥락 같은 걸 고려하면은 이렇게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 정도 얘기하고 혹시 준영님이나 태영님 추가로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나 질문이 있으신가요? 음, 저는 어, 저도 재영님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과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저랑 좀 많이 다른 편인 것 같아서, 네. 팀 과제를 할 때 이제 어, 질문지를 합쳐야 되는데 그때 조금 약간 좀 모호해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준영님 아이디어 피드백 드리면서 그 방향도 한번 네, 좀 같이 논의를 해보면 또 좋겠다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 네. 자연스럽게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준영님이 작성해 주신 것이 있는데 일단 그러면 준영님이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아, 제가 피드백 드리고 그다음 태영님이랑 재영님이 또 의견 같이 있으면 또 얘기해보는 방향으로 해볼까요? 네. 네, 네. 저도 이제 공유해주신 템플릿 기반으로 해서 조금 생각하면서 작성을 했고요. 맥락은 재영님이랑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데 다른 점은 저는 아이디어를 노출하진 않았고요. 그 뭐지 템플릿에 있던 것처럼. 그리고 저는 어 공부한 걸 퀴즈 내주는 서비스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공부한 걸 퀴즈 내주는 서비스라는 아이디어가 왜 나왔지에 먼저 초점을 두고서 질문지를 작성을 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음. 왜 공부한 걸 퀴즈 내주는 서비스라 이제 그 라텔님께서 왜 이거를 생각을 했지? 부터 음, 시작을 했고 공부한 거 퀴즈 내주는 서비스가 결국에는 이제 복기가 잘 되니까 음, 공부하고 나서 자신한테 스스로 퀴즈를 내주면서 학습을 하니까 학습 효과가 좋다더라. 이것 때문에 나온 아이디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는 라텔님이 생각을 하신 거고 결국에는 학습 효과가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건데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라텔님 저는 피봇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서 질문지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 대상자한테 효과적인 방법과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거기에 시간과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묻는 방법으로 질문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음, 음, 음. 이제 이해가 좀 됐네요. 네, 준영님, 네. 혹시 더 하실 말씀 남으셨으면 하셔도 아, 돼요. 없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준영님 질문지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준영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좀 해결이 됐고요. 그 부분이 이제 피봇을 염두에 두시고 아예 그냥 퀴즈 자체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가정하시고 질문지를 열어둔 채로 작성하신 거군요. 네. 아, 네네네. 그것도 필요할 수 있죠. 맞아요. 제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장단이 있는데요. 그렇게 열어두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좀 덜 구체적이게 되는 부분도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 넓은 범위의 탐색을 통해서 진짜 문제가 진짜 해결책이 다른 거 아닐까?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준영님 이제 방식대로 했을 때는. 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는 워낙 이제 열어둔 게 범위가 더 넓다 보니까 좀 덜 구체적이 되는 거죠. 이 얻었을 때 답변에 대해서. 근데 음, 이 둘 사이에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재영님이 사실을 작성해 주신 그 인터뷰 질문지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퀴즈가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거다라는 가정하에 질문지를 작성해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더 넓은 진짜 해결책을 발견하기는 확실히 어려울 수 있겠죠. 아무래도 퀴즈가 이제 정답이고 그 다음에 대한 더 구체적 질문이니까요. 네. 다만 이제 그랬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 트레이드 오프가 양쪽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그 부분은 이제 태영님 것까지 다 보고 또 같이 얘기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를 들으니까 이제 이런 쭉 진행이 전 이해가 됐는데 한 가지 조금 이 질문 리스트 전체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작성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시간과 예산을 할애했느냐를 물어보는 주제가 학습이 있고 이제 또 효과적인 방법, 택한 방법에 대한 게 또 똑같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게 있어서 이제 세 번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의도가 이제 제가 쭉 들으면서 이해가 됐거든요. 점점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 물어봤구나.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이 시간과 예산을 할애한다는 거는 이 사용자 인터뷰이 사용자죠. 미래 사용자의 그 얼마나 내가 이 서비스에 진심으로 뭔가 커밋할 건지 그러니까 나오면 살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소위.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화된 그 해결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좀 실효성이 있겠다 생각했어요. 음, 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구체화된 서비스가 나와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돈을 쓸지 여부가 저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이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 아직 구체화되기 전에 그 과정들에서는 그 과정들 모두 단계에 전부 다 이 커밋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결제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구체화된 부분에서 질문을 한 번만 던져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음, 네. 그게 아마 그 지영님의 질문지랑 같이 맞닿아서 좀 더 구체화된 후에 이걸 물어보시는 방향, 그렇게 좀 균형을 잡아서 결론을 낼 수도 있겠네요. 음, 그게 아마 팀 과제 하실 때 포인트가 지금 말씀드린 딱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팀 과제 서로 질문지를 합칠 때 무슨 기준으로 합치냐? 얼마나 구체화된 질문지를 만들 거냐? 어디까지 열어둘 거냐? 이 범위를 서로 이제 의논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그 과정에서 방향을 조금 가이드를 드린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
그 안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더 많이 있을 거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뭐 정답은 아니고요. 혹시 태영님과 재영님 뭐 질문지 설명 들으셨고 제가 피드백 드린 거 다 이제 같이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뭐 질문 있으신가요? 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렇게 2번으로 이동, 3번으로 이동, 뭐 이렇게 유저의 반응에 따라서 질문을 여러 갈래로 하면 네. 음, 나중에 질문을 받아놓고 판단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아예 인터뷰 대상자를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음. 저렇게 유저를 랜덤하게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는 사람으로 선정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처럼 아예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거에 니즈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게 맞는지. 아, 혹시 이건 이제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준영님이 이렇게 저희 개발자니까 다이나믹하게 질문지를 구성해 주신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떤 부분이 좋았다고 생각했냐면 제가 이제 인터뷰 결과를 다 묶어서 피드백을 또 진행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다이나믹하게 질문을 진행할 때 좋은 점은 꼬리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용자가 뭔가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더 디테일한 질문들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다만 그랬을 때 지금 이 다이나믹한 질문이 처음에 1번 같은 경우는 너무 열어둔 거죠. 재영님 말씀대로 공부를 관심이 없는 사람부터 가면 공부 관심 없는 사람은 사실 인터뷰 대상자에서 조금 제외해서 좁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1번의 이 질문에서 OX를 가르면 배우고 싶은 영역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2번을 했을 때 이전에 관심 있던 영역들을 통해서 다시 질문을 이어가려고 는 거긴 하지만 애초에 그 사람들은 학습 자체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서 좀 이게 질문이 3, 4, 5번이 쭉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 그 정도는 재영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질문이 좀 생략될 수 있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디 갔지? 6번. 만약에 방법이 여러 개라면 어떤 방법들, 뭐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꼬리를 물어서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질문지를 구성했을 때는 분명히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질문 하나 물어보고 그 사람 반응을 듣고 요렇게도 질문할 수 있고 저렇게도 질문할 수 있고 요렇게 질문지를 구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정리하면은 다이나믹한 질문지 자체의 형식은 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꼬리 질문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얻는데 네. 그 방식을 살리는 건 좋다고 생각했고 다만 너무 열어두었을 때 이제 처음에 드렸던 피드백이랑 좀 겹치죠 맥락이. 너무 열어두었을 때는 뒤에 3번 이후의 질문들이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드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이 질문지를 물어봤을 때는 좀 질문을 이어나가기가, 인터뷰를 이어나가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런 맥락을 재영님이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균형을 잡으면 어떨까 싶고. 혹시 태영님도 뭐 아니, 질문이나 뭐 있으신가요? 혹시? 아, 저도 이제 재영님과 같은 약간 같은 맥락의 질문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팀 과제에서 하나로 합칠 때 조금 더 반영할 수 있겠다, 방향성이 좀 더 잡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아마도 그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생각이 맞춰지는 중이겠지만 그
분명히 준영님처럼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더 넓게 열어두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팀 과제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논의를 해보면서 그 균형점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말씀드리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이드는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태영님 거 혹시 한번 또 생각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성하셨는지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이제 사실 주제 자체도 오늘 전달받아 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조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공부한 거 퀴즈 내주는 게 복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순수한 학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음, 일단은 복습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렇게 주제를 어 저런 식으로 적으면 혹시 노출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처음에. 노출을 했다는 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저 "오늘은 공부한 뒤 스스로 이해도를 점검하거나 복습할 때"라고 해서 저 복습. 요 정도까지는 뭐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퀴즈를 낸다라는 핵심 아이디어가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네. 저도 일단 템플릿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작성을 했고요. 사실 쪼끔 더 열어두는 준영님처럼 좀 열어두는 방향성의 질문지를 작성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쪼끔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음, 음, 음. 국한적으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사용자가 음 공부를 뭘 하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서 쪼끔 호응을 이끌어내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쪼끔 음 복습을 하면서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음, 실제로 공부할 때 뭐가 불편했고 어떤 방법을 떠올렸는지를 쪼끔 물어보는 방향으로 했고, 네, 그 과정을 쪼끔 중점적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 네네. 설명을 혹시 다 제가 잘 몰라서 다 해주신 걸까요? 네네. 제가 쪼끔 생각할 시간은 쪼끔 부족했다 보니까. 근데 되게 전 네네. 잘 작성해 주셨다고 생각했고, 음. 네네. 충분히 잘 작성해 주셨다고 생각했고, 다만 이제 네네. 아시겠지만 워낙 이거 공유한 게 제가 4시쯤에 공유를 드렸는데 태용님이 막 진짜 뭐 오늘 좀 이제 급하게 이걸 작성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이거 들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템플릿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쭉 작성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뭐 벗어난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했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다만 완벽히 이제 딱 모든 템플릿의 내용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들도 배경을 이해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가 기능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이거 추가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않게 될 상황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쵸. 이거는 약간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이 있을 경우를 쪼끔 염두에 두고. 네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고려해 주시면은 충분히 나머지 질문들은 사실은 정말 딱 제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배경을 조금 더 이렇게 이어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꼬리 질문들을 잘 작성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앞에 큰 주제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순간은 언제고 그때 뭔가 불편함이 언제 느껴졌는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부분들. 근데 이게 지금은요, 제가 꼬리 질문이라는 키워드를 자꾸 여러 번 쓰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덜 그게 와닿을 수 있는데요. 실제 인터뷰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 인터뷰 이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질문했을 때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꼬리 질문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맥락에서 인터뷰이가 답변한 걸 듣고 그 답변한 걸 기반으로 다시 질문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질문지를 좀 음, 그런 방향으로 작성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혹시 추가 질문 있나요? 준영님이나 재영님 뭐 의견도 좋고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네, 음, 저도 네. 네, 없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근데 그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잠깐 짧게 요거 이제 이어서 바로 팀 과제 진행하시면 될 텐데요. 팀 과제 진행하시기 전에 제가 짧게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저희가 이제 사용자 인터뷰 질문지 아이고 여기다 적을게요. 보이시나요? 네. 네. 사용자 인터뷰 질문지를 지금 완성한 거고요. 이게 이제 1주차의 첫 번째 과제인데 개인 과제 완성해서 팀 과제로 완성을 할 거죠. 그래서 하나의 질문지로 완성이 될 거고 지금 이제 이어서 팀 과제 진행하시게 될 텐데 피드백들 반영하셔서 이렇게 완성한 질문지를 가지고 실제 인터뷰를 3명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인터뷰 질문지를 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갔을 때는 각자가 학습하는 주제가 되게 또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주제가 다양했을 때는 그만큼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서비스가 어, 모습 자체가 되게 다양해질 수가 있는 거죠. 주제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 걸음은 더 구체화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디스코드에 남겨두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비스의 대상자를 개발자로 좀 제한해서 진행해보자 그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음, 네. 물론 개발자가 학습하는 거는 개발 지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영어도 있고 경제도 있고 뭐 주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음, 네. 그렇지만 개발자로 조금 더 국한해서 해보자 그 얘기를 드렸는데 요거는 혹시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근데 확실히 다른 주제보다는 개발자들이 만나기 쉬우니까 더 편할 것 같긴 하네요. 네네네. 그런 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고.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저도 개발자다 보니까 네. 또 너무 개발자에 편향돼서 편향돼도 될까요? 왜냐면 어차피 타겟이 개발자라면 문제가 없을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쵸?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오히려 그 편향이 되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서비스로 만들어 나갈 때는 충분히 그 안에서 피봇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하긴 해서 음, 예를 들면 뭐 퀴즈라는 것 자체도 뭐 형태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네. 음, 혹시 뭐 준영님이나 태영님도 만약에 개발자를 대상으로 조금 그러니까 국한해서 진행해보자 인터뷰를 했을 때 염려되시는 부분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은 또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의견도 좋고 다 좋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어, 잘 모르겠는 게, 일단은 저희가 이 과제를 진행을 하고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개발자로 국한 두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근데 이거를 서비스화해서 성공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아까 벌써 피봇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봇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면은 어,
개발자에 국한돼서 물어볼 게 아니라 더 많이 물어봤어야 됐던 거 아닌가? 더 넓은 범위로 물어봤어야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드린 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아, 전 더 약간 완전 이해가 돼요. 아리송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피봇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할 거라면은 저는 범위를 넓혀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피봇하지 않고 오히려 진짜 몰입해서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해서 갈 거다라고 하면은 개발자로 국한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음, 음, 음. 그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그 말씀드렸던 피봇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그 개발자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 그 서비스 안에서의 피봇을 말씀드린 거긴 했어요. 아, 그러면 여전히 타겟 대상은 개발자인 건가요? 네, 네, 맞아요. 아, 예, 그럼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피봇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 그러나 이제 주 고객층은 개발자로 조금 더 구체화해놓고 가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저희가 8주 동안 캠프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 네. 그래서 혹시 태영님도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음, 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충분히 좋고요. 그 태영님, 그 사실 네네. 1주차도 영상으로 참여하셔서 사실 지금 뭐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네네. 또 피드백 세션 진행해 보시면서 언제든지 그 이후에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저에게 질문 주셔도 좋아요. 아, 네네네. 그리고 준영님이랑 재영님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1대1로 두 분이랑 얘기를 했을 때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둥글둥글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팀으로 뭉쳐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 나누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인사도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제 현주님과 했는데 갑자기 이번 시간에 태영님이 오셔서 더 큰 당황이 당황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요것만 조금 추가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어서 이제 팀 과제 세션 하실 수 있도록요. 뭐냐면 8주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주로 이제 기획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주차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1주차는요. 문제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주차이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뷰를 할 거고 저희가 이 인터뷰를 할 때는 여기서 지금 완성한 이 질문지를 가지고 팀 과제 세션에서 완성한 질문지를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결과를 모아서 이제 페르소나를 완성하게 되어요. 저희가. 페르소나를 이제 2주차 처음에 피드백 세션 시간에 같이 완성할 텐데 여러분이 하나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 부분은요. 이 인터뷰 통해서 페르소나를 완성하고 2주차, 3주차에 이어서 진행할 기획 프레임워크들. 이 기획 프레임워크들은요. 기능 중심 기획에 특화된 프레임워크이에요. 네. 기능 중심 기획에 특화된 프레임워크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말 그대로 저는 기능이 사용자의 불편을 기술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해결책이요. 여러분도 다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올 거고 그 명확하게 나오는 게 명확하다는 게 처음부터 명확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사용자 인터뷰를 하고 페르소나를 완성하고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이 사실은 어떤 기능을 만들어내야 되나 하는 게 도출돼야 되는 게 목적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머릿속으로 뇌피셜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면 퀴즈라는 기능을 만들었지만 퀴즈 기능이 필요 없고 다른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기능을 최대한 사용자에게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자 인터뷰도 하는 거고 페르소나도 완성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랬을 때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많이 열어두게 되면 덜 구체화된 상태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면 무슨 기능이 나올까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모아지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앞에서 좀 더 구체화를 해보면서 진행해보자 그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능 중심 기획을 해서 3주차까지 끝나면 4주차에 저희가 이걸 이어서 이제 진행할 과정들이 쭉 기다리는 거죠. FSD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설계 방법론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아니 1인 개발하는데 혼자서 어차피 개발할 건데 무슨 설계 방법론까지 하나? 뭐 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팀 개발해도 3명에서 개발하는데 뭐 이렇게 너무 오버스펙 아닌가? 오버 엔지니어링 아닌가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진짜로 제일 많이 협업할 동료는 이제 커서가 될 거예요. 네. AI 에디터인 커서랑 협업을 할 거라서 그러기 위해서 이런 설계 방법론이 탄탄할수록 구체적일수록 협업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위해서 이제 이런 기능 중심 기획을 같이 먼저 수행해 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염두에 두시고 사용자 인터뷰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이 사용자 인터뷰 질문지를 팀 과제를 완성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제가 와다다 쏟아냈나요? 아니요, 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문지 작성하실 수 있는 팀 과제 세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좋아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팀 과제를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너무 그 생각이 좀 더 갇히는 제 피드백 안에 갇히는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들끼리 진행하시고 결과로 완성된 질문지를 여기 옆에다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나가고 언제든지 디스코드로 또 질문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항상 끝은 어색한데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저희 셋이 남아서 마저 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 질문지 하나로 합치시면 됩니다. 얘기하시면서 아까 받았던 피드백들 조금 반영하시면서 음, 저희가 이제 그 재영님이 매니저시고 준영님이 그 스케줄러시고 태영님은 이제 역할이 있는데 그건 타임키퍼여서 그냥 세션이 되면 혹은 과제 시간이 되면 그런 것만 알려주시면 되는 역할이긴 해요, 태영님. 아, 네네. 네, 그 역할은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DM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재영님이 뭐 그냥 이제 말씀을 나눠주시되 이게 역할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편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는 있거든요. 결정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모둠어 주시는 역할이어서 그것만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하시다가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디스코드로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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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쉬었다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세요. 가보겠습니다. 네. 네. 혹시 5분 쉬어야 할까요? 저는 안 쉬고 해도 됩니다. 네, 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약간 계속 들으면서 약간 정리를 좀 했거든요. 이 정리한 거 먼저 그냥 여기 복붙해서 공유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글자가 너무 큰데. 일단 제 질문이랑 맨 처음에 준영님 질문을 좀 제가 피드백 받은 거를 좀 했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질문이 한 17개? 18개 정도 되거든요. 음,
일단 제가 피드백 받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드러내는 거는 말을 조금 바꿨고요. 준영님이 해주신 대로 약간 꼬리를 물 수 있는 질문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조금씩 넣었는데, 이제 음, 이거를 초안으로 여기서 조금씩 고쳐가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여기서 쓰셔도 되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편집해주세요. 만약 이 부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음,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크게 없네요. 잘 왜냐면 버무려진 것 같아서. 음, 직접적으로 인터뷰 진행하셔야 되니까, 아, 그분도, 저도 해야 되지만, 음, 한 17개? 마지막 17개, 18번, 19번은 뭐 추가 질문이니까 17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저 10번 질문에서 네, 10번 질문이 9번 질문에서 효과적이라고 느낀 방법을 복습을 진행을 했는데 네. 거기서 큰 불편함이나 자존감을 느꼈던 순간을 말하는 건지 혹은 9번에서 말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복습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서 불편함이나 자존감을 느꼈는지가 조금 좀 더 음, 확실하게 나뉘었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그러니까 어, 효과적인 방법 말고 안 좋았던 방법도 한 번 더 물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약간 그 뜻이었거든요. 아, 반대. 그러니까 9번에 반대되는 제일 안 네. 좋았던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죠, 그러면? 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점 물어보고 나쁜 점 물어보는 그런 어, 느낌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그 11번 질문에서요. 네. 네,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묻고 약간 14번 질문이랑 조금 겹치기도 하겠지만 네. 약간 그 상황 그 불편함이 발생했을 때 약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를 약간 꼬리 질문식으로 넣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드리는 음, 음. 그러면 12번, 13번을 먼저 물어보고 11번을 그 다음으로 할까요? 음. 12번, 13번을 먼저 하고 11번을 하면은 바로 이어지긴 하거든요. 음. 보세요. 순서를 바꾸는 거. 아 그렇겠네요. 음. 뭔가 그 불편함을 꼬리물기로 오히려 어려움을 더 배경까지 자세하게 물어보라는 그 피드백 때문에 원래 하나였는데 1, 2, 네네네. 11, 12, 13을 나누게 된 음. 거예요. 네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게 14번에서 좀 맥락이 한 번에 가면 좋은데 조금 어설퍼지긴 했네요. 음. 음, 네,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냥 근데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가야 되니까 11, 12, 13 딥하게 한번 갔다가 14번 다시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음. 뭐 좀 더 고치고 싶은 거나 뭐 추가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고 싶은 거 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음.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혹시 태영님은 다른 어떤가요? 분들 뭐 더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럼 이렇게 저희는 각자 3명씩 해오는 걸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 근데 좀 저는 좀 아까 생각 든 게 개발자라고 해도 다양한 개발자를 해야 되는 건지 비슷비슷한 사람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백엔드도 있고 프론트도 있고 뭐 경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이거에 음, 대해서는 뭐 어떻게 맞힐까요? 아니면 그런 거 맥락 없이 그냥 어 질문지를 받고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 백그라운드 각자 적어 오는 걸로 할까요? 이거는
어, 제 생각엔 좀 나눠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변에 이제 네, 자기 주변에 어떤 식의 개발자들이 많은지 서로 지금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가능하다 아니냐 정도만 서로 조사를 해서 네, 타협을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주변에 비슷한 연차의 뭐 프론트 개발자가 뭐 맞냐 아니냐 뭐 이런 것부터 일단은 간단하게 조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왜냐면은 뭐 저희가 만약에 비슷한 연차의 프론트 개발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없으면 네, 인터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드렸던 얘기고요. 어, 한, 일단 저부터 네네. 하면은 저는 같은 부트캠프 출신 분들한테 비슷한 연차의 프론트엔드 한 2명 정도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회사에서는 다 백엔드가 많아서 네네. 백엔드에게 물어볼 건데, 근데 백엔드는 연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음, 백엔드는 다양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저도 프론트는 비슷한 연차가 조금 있고 회사에서는 프론트는 한 명 정도 있고 안드로이드 한 명 그리고 iOS 한 명 그리고 음, 나머지는 백엔드 분들은 뭐 이제 재영님이랑 동일하게 연차가 다양하게 되게 많이 있으시고요. 음, 음, 어, 그리고 연차가 좀 많이 된 옵스 한 분 계시고 비슷한 연차의 옵스가 하나 있어요. 음. 근데 이걸 다 하실 건 아니시죠? 다 할 건 아니죠. 이제 여기서 일단 그냥 얘기만 다 깔아둔 거고, 네. 네, 여기서 이제 골라서 할 거로 해서 이제 얘기 미리 드린 거예요. 음. 음, 그러면 태영, 아, 네. 이게 준영님이 여기고 어, 태영님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변 친구들이 좀 개발자가 많아가지고 네. 약간 고년차 한 7, 8년 차 되는 프론트엔드, iOS 음, 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저랑 비슷한 연차는 백엔드가 대부분이고요. 어, 회사에는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둘 다 한 5년 차, 6년 차 정도 계신 것 같고, 네,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조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iOS, 안드로이드, 저희 회사에는 iOS, 안드로이드가 없어서 음, 그리고 이제 저 지금 연락되는 안드로이드는 없고 iOS만 있는데 어, 저는 iOS, 안드로이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재영님께서 네. 프론트랑 이제 비슷한 프론트 연차 분들이나 아니면은 백엔드 한 분 뽑아주셔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 네네. 프론트 비슷한 연차 2명에 네, 백엔드 2명이 가능한데 백엔드 네네. 2명은 그냥 뭐 비슷하지 않은 네네. 사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 이렇게 네네. 할게요. 그러면 준영님이 어떻게 네. 할지 좀. 저는 그러면은 제가 iOS랑 그 안드로이드 다 비슷한 연차가 음, 계시니까 네. 분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어, 네, 프론트도 한 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슷한 연차. 음, 네,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어, 태영님은 그렇다면 네, 이러면 좀 뭘 해야 되죠? 근데 그, 어차피 지금 뭐 네네. 프론트는 다 공통으로 들어가고 백엔드 네. 있고 iOS 있으니까 뭐 태영님은 마음대로 해도 어차피 조합은 네네. 다양해질 비슷해질 것 아,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 아, 약간 주변에 저랑 비슷한 연차는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저랑 비슷한 연차 백엔드랑
어, 그리고 조금 경력 있는 프론트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분은 뭐 정해지는 대로 구할 수 있는 대로 한 분 하시겠어요, 그냥 아, 랜덤으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거의 뭐 조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 내용은 이 설문 대상에 대한 내용은 만약 바뀐다면은 저희 그 디스코드 스레드에다가 업데이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내용은 뭐 어디다가 공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닌가? 네, 공유해야 되나? 공유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해야 되나? 네, 이건 지금 다 여기 지금 미로 다 보고 계시면은 이거 여기 그냥 저장해 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복사가 되나요? 이게 어떻게 복사? 여기 복사가 안 되는 것 같네요. 링크만 복사가 되네요. PDF로 그러면 익스포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거 그냥 네네. 디스코드에다가 썼어요. 근데 저 궁금했던 게 만든 스레드 디스코드는 네, 저희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뭐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뭔가 좀 그래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하고 네. 그냥 여기서 계속 찾아서 하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토요일 날 아니죠. 목요일 날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목요일 전까지 저희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목요일 전까지 인터뷰 맞춰야죠. 네, 알겠습니다. 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